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네, 지금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24만 2천 건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공통적으로 디폴트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제 시장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을 때 발생할 이 변동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 지출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에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 업종에도 변동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되었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진 현 상황에서 현 시장의 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엔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자, 전 세계가 항상 긴장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미국 부채 한도. 어떻게 됐든 긍정적인 일단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 3대 증시가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자,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급한 불은 이제 어느 정도 꺼진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어떻게든 이제 미국 상승세에 힘을 입어서 저도 이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시청자들 같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연승 이제 14일 연속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응원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우리 살면서 많잖아요. 결국 운칠기삼이라고 제가 항상 시청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이 잘 따라져서 잘 된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하루 남았죠. 하루 남아서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걷어서 이번 주도 깔끔하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고요. 조금 있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상승세를 달려나가려고 하는 나스닥 함께 정확하게 투자의 정보 함께 잡아보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까지 천명 마스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현 시세 바로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그 외에 5일부터 골드 그리고 주요 통화와 미니 S&P 500까지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치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분봉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20일 기준으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0.49% 상승하면서 13,710.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와 지역은행 리스크 완화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까지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분봉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락 추세인데 이 하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 작은 파동들을 만들어주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제와 그제 상승했던 그 상승폭을 다 돌려주면서 1.3%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러당 71.86%가량 하락하고 있고 지금 현 시간, 지금 바로 장대 음봉까지 나와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미국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지금 상승폭 제한되고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승과 하락폭 모두 다 제한되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오늘 5일과 마찬가지로 1% 중반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스당 1961.9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단기 분봉상으로 저점 형성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최근에 독일 등 일본 국가들이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등 유로존의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부각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잔잔하지만 좀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57% 하락하고 지금 단기 저점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1.07960 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49% 좀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나스닥이 오늘도 다른 지수하고 다르게 나홀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거에 기인해서 오늘 연이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테슬라가 또 어제 또 4% 넘는 상승을 해줬죠. 아무래도 이제 다시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호조, 그것 때문에 해서 계속적으로 나스닥만 상승을 지금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지금 잠깐 보시더라도 일봉상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일봉상 보시더라도 RSI, 그죠? 일단은 각도가 화요일보다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각도도 지금 거의 35도 이상 꺾여 있는 상황. 아주 좋은 그림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MACD 추세죠. 아직은 각도가 조금 미진하나 약간은 좀 이격이 발생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상방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일봉상도 오늘 그죠. 강한 지금 이제 5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가 나온 지는 한참 됐죠. 한참 되면서 강력하게 일단은 5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 5일 이평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 자체를 봤을 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상당히 이어질 여력이 있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대신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일 G7 회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G7 회의에서 러시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죠? 전 세계가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시장에 다시 나오면서 전 세계 경제, 소비를 좀 활성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미국 증시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일봉상을 봤을 때 오늘 상승은 맞나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렇게 일봉상 일단 결론을 짓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봉 보겠습니다. 지니까 또 드려야 되니까요. 자, 분봉도 보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한 점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다 일단 선을 한번 그어 놓으십시오. 그래 여기 딱 보셔도 요 라인 정도에서 어떤 강한 지금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또 보여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다음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가 오늘의 우리가 매매해야 할 투자 구간이에요. 투자 구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제가 아까 일단은 오늘 상승의 시그널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인다고 말씀드린 거는 딱 요 구간입니다. 어차피 상승폭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13,700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현재까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오늘 상방에 유력하다. 대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럼 결국에 여기서 가장 혼재된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지금 13,700이에요. 여기가 지지면서 저항 라인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도 한번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리면은 13,682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기다려 보시고, 여기서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신호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갔죠.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13,680에서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지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지도 마찬가지고 5분봉이 적어도 그죠? 2번에서 3번 정도 일단 지지를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뚫렸다. 그럼 13,652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있어요. 왜? 지금 3대 지수하고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갑자기 또 돌변하면서 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오늘 그 요건은 뭐냐면 자,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죠? 자, 근데 이게 예상보다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연준이 항상 염려하는 게 뭡니까? 스티키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이 여기에 그러면 인플레가 지금 아직도 안 좋아.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인플레가 끈적끈적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하겠죠. 자, 그렇게 만약 시장이 해석을 해준다면 오늘은 여기 이 13,700을 저항을 받고 한번 조금은 하락을 키우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근거로 보여진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혼재된 시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한 대로 13,680에서 한번 지지 저항 확인하고 고가까지, 그죠? 고점까지 짧게 보면서 어떤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걸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천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저희는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일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오일 볼게요. 네. 자, 오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지금 오일하고 3대 지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결국엔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 이슈 갖고 움직이는데 자, 어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뻔한 얘기죠. 어제 뭐 똑같이 3대에서 동일하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일이 거의 2.8% 가까이 올랐어요. 왜? 어제는 좀 희한한 장이었어요. 어제 만약에 어제 유가 지표 발표가 있었죠. 재고량이 증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내려와야죠. 근데 어제 지표 보고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큰 낭패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지표를 신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실 뿐이지 이 지표 잘못했다가 이렇게 철퇴를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유가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절대 지표를 유가를 보실 때 그냥 참고만 하시지 이걸 맹신하지 마라. 근데 정말 그래도 참고하는데 이제 유가 어떤 이 휘발유 있잖아요. 휘발유 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하세요. 맞추시고 원유 재고에다 포커스 맞추지 마라. 그게 이제 경기를 말해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기술적으로 봐도 어떻게 됐든 일봉상입니다. 일봉상 보셔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자, 일봉상 보셔도 일단은 여기가 그죠? 쌍봉이 나왔죠. 쌍봉이 나왔고 여전히 5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죠? 강력하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습니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아직은 뭐 어떤 이제 RSI나 MACD 자체가 약간은 어때요? 상방울의 고개를 틀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외람 때 말씀이지만 아까 뭐 커플링 지수랑 커플링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까 이게 지금 시장을 반응하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원유 재고 증가가 어제는 뭐 시장이 전혀 반응을 안 해줬는데 그죠? 오늘은 반응을 해준 거예요.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게 금리에 대한 척도를 또 가늠할 수 있죠. 여기다 또 더불어서 좀 이따 뭐 골들 때도 말씀드렸죠. 달러가 또 이제 강세로 돌아섰어요.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 돌아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론적인 거지만 일단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일은 약세로 돌아서요. 반비라 관계.
그런 경우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또 맹신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런 원인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을 시키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원유는 결국에는 오늘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맞겠죠.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한 어떤 초점을 가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지니까 드릴게요. 네. 자, 분봉 보면서요. 자, 분봉 봐도 지금 뭐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저 한 20시 이후부터 계속 완전 원웨이 하락장이 연출이 됐어요. 그죠? 원웨이 하락장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자, 그 자리가 요 자리 정도 될까요? 요 자리 정도. 근데 조금 많이 좀 기다리셔야 돼요.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해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매도로 보면서 확인할 자리, 요 자리하고, 그죠? 네, 요 자리하고, 그죠? 네, 요 자리에서 강력하게 어떤 저항대가 형성이 됐어요. 자, 자, 매도가 되면 저항대죠. 자, 제가 매수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 제가 매수 잡으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어떤 그림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하고도 강력한 어떤 저항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 될 테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위치가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고. 자,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자, 요 정도의 폭하고 요 정도의 폭의 변동성이 물론 이제 하방에 대한 폭은 더 많아요. 근데 5대5에 지금 딱 물려 있어요. 지금 변동 라인이. 그죠? 그럼 72.40이 되겠죠. 40.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시려고 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7240까지 올라와서 반드시 5분봉, 그죠? 2번, 3번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러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뚫렸다. 그럼 여기 뚫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요 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오늘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240에서 저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서 짧게 수익을 가져가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2.40달러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하고 있죠. 1.1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야, 골드는 제가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5일2평선, 20일평선을 붕괴를 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그죠? 제가 나왔을 때 거의 마이너스 1점, 종가 기준 마이너스 1.47로 일단 마감이 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러니까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장이죠. 근데 결론은 이 원인은 딱 하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3대 지수하고 달러하고 지금 약간은 지금 이상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엔 나중에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상품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골드라고 말씀드렸죠. 골드. 그래서 골드가 지금 여전히 반응을 해줘요. 제가 방송 전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 어제 같은 경우 103을 초반대로 살짝 하면 탁시하고 조금 내려왔는데 오늘은 오전부터 그죠? 오전이 장이 열리기 요 시간대부터 아침 일찍 7시 열리죠. 자, 그때부터 계속 연이어 103을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103 중반대까지 와 있는 지금 달러 인덱스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게 조금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내일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103 중반대까지 왔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오늘 결과적으로 골드가 추가적인 하락한 결과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려도. 네.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요일 날 일단은 5일 이평선이 각도가 이렇게 꺾여줬죠.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좀 각도가 기울기가 좀 많이 꺾여줘야 돼요. 꺾여졌는데 많이 꺾여줬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이 22평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음봉 3개가 지금 계속 일봉상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나오면서 RSI는 각도가 RSI도 마찬가지 35도 이상 지금 꺾여 있는 상황.
그죠? 꺾여 있는 상황.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MAC도 35도 이상 꺾여 있는 상황. 자, 모든 그림이 다 맞죠? 제 기법 스텝 1이 일단 달러 인덱스 확인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달러 인덱스 일단 오케이. 오케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RSI가 스텝 2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오케이. 그죠? 자, 그다음에 MACD도 오케이. 자, 근데 마지막에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죠. 이평선. 그럼 다 맞은 거예요.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리얼한 시황 자체도 문제 없고 다 맞으면 우리가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죠? 이게 천매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나 예상하고. 자, 오늘 진입가 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좀 진짜 보겠습니다, 일단. 자, 볼게요. 야, 이거는 있잖아요. 오늘은 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딱 보셔도, 그죠? 뭐, 우리 시청자도 굳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 골드가 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한번, 이제 시향 자체가 지금 안 좋게 흘러가잖아요. 뭐, 나스닥처럼 한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도를 봤는데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다. 나스닥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골드는 한번 어떤 특성을 타게 되면요. 오늘 하락이잖아, 그래요. 누가 봐도 하락이잖아요. 이거 한번 하면 뭐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요 정도 상태면 요 지금 그죠, 저가 근처에서 계속 행보를 하면서 조금 올리는 폭도 상당히 적으면서 오늘 장이 6시까지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는 뭐 방송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뭐 S&P도 하고 나스닥도 하고, 그죠? 골드, 오일 다 합니다. 항생까지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지금 오늘 가망성 없는 상품을 매매할 필요 없겠죠. 벌써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놓쳤어요. 놓치면은 그냥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에다가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큰 탈이 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 해보시겠다. 그러면 1970 이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하시겠다 그러면 1970에서 아무래도 저항을 좀 받았었죠. 1970. 1970에서 한번 짧게, 그죠? 매도 전략을 한번 가져가실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까지 안 올라오면은 기다리세요. 만약 여기까지 올라오면 1975까지도 한번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봐서는 달러 인덱스 현재 상황, 이제 또 좀 이따 시간이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요 정도에서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달러 인덱스를 병행해서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단기 매도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정확한 추세와 차트, 주요 상품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도 함께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시황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캔들에 대한 교육,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이 추세까지 함께 잡아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와 함께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우리 매매일지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매매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먼저 5월 첫째 주인데요. 골드와 S&P 500, 홍콩 항생까지 모든 상품에서 수익이 났던 한 주였습니다. 총수익률은 27%로 마감을 했고요. 골드는 51틱, S&P 500은 50틱, 홍콩 항생은 무려 237틱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5월 둘째 주입니다. 네, 오일과 홍콩 항생에서 특히나 큰 수익률이 엿보일 수가 있는데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6%로 마감을 했고요. 골드에서는 소폭 손실이 있었지만 S&P 500과 오일 홍콩 항생에서 합해서 300틱 가까이 되는 수익으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3월 누적 수익률은요, 1,856틱, 총 수익률은 147.7%로 마감을 했고요. 계속해서 4월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907틱, 91%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매매 일지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상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콩 항생이 계속해서 5월 달 내내 계속 수익이 나는데 그것도 큰 틱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에 앞서서 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뭐 아셔야 될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수익을 내지 제가 그냥 뭐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시향이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라는 얘기가 논쟁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근데 제 입장은 시향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국에 있는 특히 미국의 전 세계 뭐 책을 많이 펴낸 저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먼저예요. 시장을 먼저 알아라.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장 아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투자라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돈을 만지는 건데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게을러요. 그리고 이거 보기 싫어요, 시장. 왜? 복잡하니까. 왜냐면 경쟁호 복잡하죠. 이거 안 볼 바에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럼 지키려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공부 계속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맞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차트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향을 안 보고 어떻게 이 차트만 보고 분석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법은 저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단타 매매를 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손실을 보는 날도 있고 손실을 안 보는 날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운이 되게 나빴어요. 아, 근데 오늘 손실을 되게 많이 봤어. 근데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금요일 하루밖에 없어. 야, 어떻게 했든 내가 손실을 좀 얼마를 일단 좀 상당폭 많이 봤다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수익을 좀 이거 만회를 좀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수익 매매라는 거예요. 수익 매매. 자, 수익 매매가 바로 추세예요. 자, 처음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시향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이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제가 62평선을 이용한 장단기 수익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이거 세 개만 활용하면 돈 벌 쉽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내용들이 다 제 기법들이 녹아나 있어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들.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자, 일단 MACD를 먼저 활용합니다. 이게 추세라고 그랬어요. 자, 상승일 경우에 아까도 35도 이상 각도 꺾이게 뜬다고 말씀드렸죠. 자, 35도 이상 각도 꺾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빨간 게 60일 이평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5일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두 개만 갖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여기 5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각도가 이렇게 많이 꺾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꺾이는 건 의미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35도 동일하게 나와줘야 돼요. 꺾이면 어떻게 돼요? 자, 신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안착이 돼줘야 돼요.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62평선 걸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 안착이 돼주면서 계속 우하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어떻게 돼? MACD가 계속 상승의 시그널을 줘야 되겠죠. 이게 장단기 수익 매매 기법이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거의 한 400틱 정도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틱 가치가 5불이잖아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260, 270만 원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손실 본 거 만회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만 있는 게 매도도 있잖아요. 매도 한번 볼게요. 자,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단 매도의 시그널 똑같이 나와줬죠. 그죠? 나와줬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5일 이평선 상단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상단에 있고 각도가 또 이렇게 완전히 꺾어줬죠. 그 다음에 62평선을 데드크로스 해줬죠. 자, 안착이 돼야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안착이 돼야지 확인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일단 여기는 좀 많이 좀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한 20분 정도 안착이 돼주면서 물론 이제 상당히 좀 힘든 시간, 이때는 힘겨루를 좀 많이 했던 시간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는. 왜? 20평선을 돌파를 못 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얘는 오늘 더 많이 수익을 냈을 거예요. 얘는 한 500틱 정도 수익을 냈을 거예요. 이게 바로 62평선 기법이다. 이걸 좀 잘 활용을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일단 항생을 볼게요. 네, 항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자, 그러면
항상 일봉상에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일봉을 좀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게 뭐 5월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좀 딱 보셔도 기술적으로 나와요. 일단은 결국에 이제 시향적으로 봤을 때 중국 자체가 CPI가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1% 나왔는데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조업도 뭐 그렇게 생산, 제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국 경제가 녹록치만은 않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G7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 그런 거 다 보니까 결국에 기술적으로 일봉상을 보더라도 612 평선 아까 변동 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한 번은 이제 돌파를 하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에 그 다음날 완전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뭐 저번 주 그 마지막 날 그때도 이렇게 어떤 한번 만들어 주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또 뭐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일단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방보다는 하방에 어떤 징조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매도로 가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아직은 뭐 MACD 자체가 이제 상방 하방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이평선으로만 기준을 잡자는 얘기예요. 이건 일단 무시하고 아직은 방향성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또 이것도 이제 5일 이평선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 상에서는 상승보다는 이게 꺾이는 각도가 이평선이 바라보고 있는 게 하방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걸 봐도 누가 봐도 이제 아직은 상승세가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 이렇게 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정적으로 제가 장타 스윙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 일단은 이제 제 기법을 아까 시간 관계에 잘 설명을 못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게 못내 아쉬운데 자, 일단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기법을 3개를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무료로 또 끝나지 않겠죠. 오시면 또 생소하니까 어떤 건지 모르시니까 자, 오셔갖고 이제 질문이나 뭐 이렇게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또 기법서 안에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노가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이 하나의 기법이 만들어졌다. 그것도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드리고 그리고 오전 오후 제가 항상 실시간 이제 시향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투자에 유익한 시간들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시 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투자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의 노란톡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모든 자료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12시 전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1년간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테슬라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좋은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긴급 인수하면서 한화 약 22조 7천억 원 규모의 재정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세르지오 에르모티 UBS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CS 인수는 위험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연준이 오는 6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대신 다른 대체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 완화적인 신호로 읽히지 않도록 충분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글로벌 이슈 하나씩 천명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향후 1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CEO죠. 어제 뭐 또 시 났어요. 뭐 트럭 관련해서. 그래갖고 어제 테슬라 또 4%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얘기 쏟아낸 게 이제 제목처럼 향후 1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저 이 의견에 대해서 너무 동조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랑 좀 비슷해서 조금 이제 안 좋아하지만 이 말은 제가 동조를 해요. 자, 결국에는 계속 경기 침체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떠들어댔죠. 작년 6월 달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거의 1년이 다 됐음에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이 보이면서도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이런 말을 쏟아내면서 나왔던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한 파헤쳐 보면서 경기 침체가 왜 오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왼쪽 거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실적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21년 3월 이때 좋았죠. 거의 실적 27.5% 어마어마했죠.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죠. 이제 팬데믹 거의 끝자락에 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 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많이 충원을 했죠. 그래서 투자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어떻게 했든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자, 2022년 5월이 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안 좋다가 8월에 조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보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월봉을 잠깐 봤는데 테슬라가 희한한 거예요. 2022년 8월 가격대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예? 희한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왜 똑같아? 여기 실적이 좋다는, 기업 실적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왜? 1분기 기업 실적 무조건 좋았잖아요. 왜? 월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업 실적을 너무나도 낮게 잡아버리니까 착시 현상이 생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 일부 빅테크 기업만 좋았지 나머지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어쨌든 똑같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11월부터 쭉쭉쭉 미끄러지더니 어떠세요? 3월 달에 마이너스 2.70을 찍었습니다. 현재 버전. 자, 그 다음에 3월 때, 근데 6월 달에 또 나오겠죠, 데이터가. 5월이나 6월 달에 또 나오겠죠. 이번 주에 나오겠죠.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거나. 근데 나중에 업데이트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여전히 숫자가 또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더라도 실적 자체가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근거는 이제 자, 파산 이게 지금 자,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10만 개 정도가 지금 파산이 됐다. 그죠? 10만 개. 그죠? 자, 이게 2008년 이후 최대,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대 폭의 지금 파산 신청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결국엔 신용경색이랑 또 이어지죠. 신용경색.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신용경색이란 뭐예요? 지금 은행의 사태도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고금리잖아요. 고금리. 자, 고금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이나 개인 입장이나 어떻습니까? 대출 받기가 쉽지 않죠. 무섭죠. 잘못 받았다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그리고 또 어때? 2020년대 팬데믹 때 얼마나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2021년도 받았을 테고, 그죠? 자, 근데 금리가 이렇게 뛸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거기다 이자 부담. 그리고 결국에서 신용 경색이 일하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위축이 되고 파산이 되는, 못 견디면 파산이 되는 거죠. 그런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자, 2023년 1월부터 어쨌든 이게 5개의 기업 기준이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불씨가 살아나고 많았다 적었다 5개를 넘겼다가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연이어서 그죠? 그래서 1월 달부터 현재 셋째 주까지 계속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7개, 이것도 48시간 내에 지금 7개 기업이 지금 파산 신청을 지금 한 상태예요. 물론 이제 여기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때 팬데믹 관련 회사도 무분별하게 또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금 조달을 또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신용 경색이 나면 안 되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리스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감원이에요, 감원. 감원을 왜 합니까? 시청에서 감원을 왜 한 거예요? 자, 기업에서 제일 돈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일단 줄여놓고 슬림화를 시키고 나서 차후를 도모해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직원을 다 퇴사를 시키자.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나리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상황이 안 좋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기업들 특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1년간 상당히 긴 거죠. 자, 언제까는 올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그 미국에서 베이직북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베이직북에서도 올해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도 내년엔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파산의 어떤 시계들이 째깍째깍 언제 이제 바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신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오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숫자처럼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차츰차츰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갑자기 와버리면 증시가 정말 완전히 악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경기 침체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마일드한 연착륙이 가능한 그런 파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BS에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170억 달러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지역은행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어떻게든 뭐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는 불씨 은행에 네. 대한 이슈죠. 그죠? 이거는 뭐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측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UBS 뭐 우리 낯설게 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자, UBS가 이제 스위스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근데 CS 사태가 3월 달에 터졌죠. 터지면서 이것도 이제 유럽발 위기 어떤 금융 위기가 오는 거야 아니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안 좋았지만 이제 특히 홍콩 항생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때 거의 3% 가까이 이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며칠 사이에 빨리 봉합을 해가지고 이런 위험한 사태를 일단은 해지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22조 손실을 본 거예요. 22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자, 이유가 뭐냐.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는 뻔한 거죠. 뭐든지 급하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채가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자산 현황도 전혀 자세히 알 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자, 이런 상황이 터져서 보니까 이렇게 손실액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UBS 뭐 CEO가 얘기했죠. 향후는 좋을 거야. 당연히 향후는 좋죠. 어떻게 계속 안 좋겠어요. 이거 당연히 왜 은행 결국 예금주로 안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숨길 수는 없으나 고객을 안정시켜야지 또 안정 안 시켜. 야, 이것도 무슨 일 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뱅크런 사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달래기를 해줬는데 팩트는 이거다. 근데 과연 이게 여기만으로 국한되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SVB, 자,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그죠? 세계은행. 자, 여기 이런 상황이 없었을까요? 있겠죠. 네. 여기는 더 빨리 했잖아요, 그냥. 아니, 속전속결로. 근데 지금 얘기가 공론화 안 시켜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자꾸 숨기다 보면 나중에는 골마 터지게 돼 있죠.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결과가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2008년하고 현재하고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뭐예요? 첫 번째 다른 거는 자,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죠. 아이고,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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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앞에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2008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차이점이고. 자, 그리고 이때는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이제 요때 상황에 157개 은행이 완전히 도산이 났어요. 도산. 그죠? 이게 두 번째 차이. 근데 현재는 미국은 이제 3개밖에 도산이 안 났어요. 엄청 작죠. 이 정도면 뭐 2008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총 규모가 문제예요. 총 규모가. 자, 이때 지금 현재 5천 한 매억 정도 되는 거고 이게 토탈 합쳐서 차이가 비슷해요. 이거 3개 은행밖에 안 되는데 이때하고 상황이 비슷하게 간다는 거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고. 자, 그러면
섀도우 뱅킹이라는 게 섀도우 뱅킹 뭐냐면 이제 그림자 은행들. 그림자 은행이 이제 심각해요. 그림자 은행. 그림자 은행이라고 그러죠. 그림자 은행. 자, 그림자 은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F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어떤 관리 감독, 그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관리 감독에서 좀 벗어난 은행들을 바로 그림자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허술하게 돌아가죠. 경영을 좀 방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일단은 뭐 수익을 내려면 물불 안 가게 막 대출해주고. 그 리먼 브라더스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직업도 없는 사람, 뭐 어떻게 뭐 신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막 돈 막 줬잖아요. 쓰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이 급등을 하면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주의를 했던 회사들이 이제 이런 리먼 브라더스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AIG, 뭐 시티그룹 등등등등. 이게 이제 제도권에서 벗어난 회사,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어때요? 세계 아까 말씀드린 SVB, 시그니처,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이것도 지금 저거예요. 그림자 은행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자, 근데 현재 자, 상품 그 문제 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거기가 지금 70%가 이런 그림자 은행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그러면 이 사태까지는 안 터질까요? 이거 충분히 터질 수는 네 가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그림자는 어떻게 또 관리가 안 되네. 이거 그 트럼프 때 또 이 관리 감독하는 한도를 좀 늘려가지고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 상황. 그죠? 지금 일은 터졌어. 이게 막 지금 급작스럽게 뭐라 한다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 한번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 대체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팩트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6월 파월이 그랬죠. 6월 달에 일단 테이블에다 동결이라는 이야기 보따리를 올려놓고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동결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아주 환원을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과연 그 동결을 오느냐. 자, 일단 숫자는 동결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 중요한 거는 파월이 어떻게 발언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관건이. 근데 지금 여태까지 CPI를 보더라도, 그죠? 아직까지도 끈끈하죠. 여전히 초근원 물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5.25%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매파적인 발언, 그죠? 상당히 좀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6월 14일 날 뚜껑을 열어보면 확인을 우리 같이 해볼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결. 그걸 확인해 보자고요. 자, 6월 달 5.0 이게 이제 동결이에요. 동결. 동결이 지금 71%입니다. 71%.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상이 28%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버전은 동결의 확률이 높죠. 과거 사례를 제가 돌아봐도 일단은 그 그래프 자체, 막대기 자체가 70% 이상이 넘어가면요. 거의 확정이더라고요. 거의 확정. 그럼 현재 버전은 확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데이터가 몇 개가 더 있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 또 이제 또 PC 더 다음 주에 봐야 되고. 그죠? 다음 달에 CPI 봐야 되고. 그리고 비농업군 봐야죠. 비농업 봐야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숫자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그 얘기 하죠. 야, 다음 달 아니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자, 여기서 또 그 얘기가 또 다르게 나와요. 자, 가운데만 보자, 가운데. 자, 이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동결. 지금 5.25 동결이 62%예요, 62%. 인하는 뭐 16%밖에 안 되고, 인상은 22%. 그죠? 자, 그 다음에 9월 달 보자니. 한 달 쉬죠. 8월 달 한 달 쉬고 넘어가요. 한 달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42%예요. 42%. 그 다음에 인하는 18%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9월 달까지도 어때요? 금리는 없죠. 그죠? 근데 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동결한다고 해서 또 시장이 또 환호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도 동조될 필요 없고요. 금리를 인하 안 한다고 연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차후에 어떤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토박에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차트 기법 오늘 12시 전까지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께 모두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토박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폐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